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페이스북,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로그인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로그인 버튼을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로그인 버튼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모양을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커스터마이징 하는, 사용하기 위해서 로그인 버튼이 아니라 로그인 매니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익히셔야 되는 게요. 페이스북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경 설정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버튼을 사용해가지고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매니저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을 이제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페이스북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죠? 뭐 SNS로 너무나 유명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을 갖다 내가 사용하려면요, 보통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연동을 해요. 옛날에 이클립스 사용할 땐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에 빌드 그래드를 했다가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쓰겠다라고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 사용하는 인증 방식은 OAuth라고 하는 인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Auth 인증은요,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해가지고 로그인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내가 이제 페이스북 앱도 아니고 전혀 다른 앱이에요. 전혀 다른 앱인데 여기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용자 보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해요. 자, 그럼 사용자는 아무 이심 없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글을 갖다 이렇게 올려줬어요. 근데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어떻게 하냐면 이 앱이 이렇게 수집하는 거예요. 수집.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수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유출이 될 수 있겠죠. 유출. 페이스북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자, 여기 패스워드가 유출되는 게 이제 무슨 문제냐. 페이스북에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뭐 여기 페이스북에 쓰는 거나 여러분 은행에서 쓰는 거나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출되면 여러분 개인정보가 그냥 유출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얘가 직접 입력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받는 대신에 이 페이스북에 창을 딱 이렇게 띄워요. 그냥 이 앱은. 그럼 여기에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북에서 로그인을 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인증한 인증 코드를 여기다 보내는 거예요. 인증한 코드를. 이 인증 코드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이라는 거 얻어와가지고 그 액세스 토큰이라는 거 가지고 로그인한 것처럼 사용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하냐면 OAuth라고 해요. 현재 버전 2.0을 많이 쓰고 있어요. OAuth 2.0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OAuth라고 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환경 설정하는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개발 환경 설정을 하려면요, 일단 developers.facebook.com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요,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런 화면이 보일 거고요. 당연히 페이스북 로그인 한 상태로 들어가셔야죠. 페이스북 로그인 하고 나면 일반 사이트로 다시 접근이 되는데요. www.facebook.com으로 가는데 거기 다시 이렇게 바꿔가지고 developer.facebook.com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이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로그인 상태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요, 여러분 앱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설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SDK나 이런 것들, 샘플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앱을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 사이트에 가서 My App이라는 데 들어가서요, Add New App이라고 하는 이를 갖다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앱을 선택할 건지, 어떤 것을 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거기서 이제 안드로이드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안드로이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앱 이름을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카테고리 선택한 다음에 Create 앱 아이디라고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새로 앱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앱 새로 생성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앱 이름 등록하고요. 예, 그렇게 생성 카테고리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해주면 예, 앱이 새로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앱이 등록이 되고 나면요, 이제 단계별로 해가지고 뭐 이제 SDK 다운로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다 패스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인스톨 페이스북 뭐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냐면 앱 인포를 등록하는 단계로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앱 인포를 등록하는 이 단계로 넘어와서요.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입력한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앱의 패키지명. 앱의 패키지명이라는 건 여러분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보면 패키지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죠. 그래서 요 이름을 갖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앱에서 런치 액티비티, 가장 먼저 뜨는 액티비티 이름을 갖다가 요 밑에 넣어주시면 돼요. 액티비티에 풀네임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런치 액티비티는 뭐냐면 안드로이드 안에서 이제 매니페스트 안에서 액티비티의 인텐트 필터에 액션이 메인이고 카테고리가 런처인 이 액티비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런치 액티비티 뭐 이렇게 불러요. 그 보통 이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생성하면 메인 액티비티라는 이름으로 생성돼 있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라는 요 이름을 갖다 여기 또 넣어주시면 되는데 풀네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메인 액티비티지만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패키지명 요 클래스명 얘가 풀네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풀네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요. 다음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하냐면 해시 값을 넣으라고 나와요. 해시. 해시 값은요. 앞에서 우리가 구글맵 할 때 샤원이라고 하는 값을 생성했잖아요. 그죠? 샤원이라고 해서 값을 생성한 다음에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SSH라고 하는 오픈 SSL이라고 하는 SSH가 아니라 오픈 SSL이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걸 암호한 다음에 베이스 64라고 이렇게 바꿀 거예요. 샤원 코드를.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키스토어에 있는 값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키스토어에서 서티피케이트 정보를 갖다 얻어오고요. 그걸 갖다가 오픈 SSL이라는 거 가지고 샤원으로 바꾸고요. 그걸 갖다가 베이스 64로 인코딩해서 값을 얻어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키툴은 자바를 깔면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맨드 창에서 키툴 이렇게 치시면 돼요. 키툴 이렇게 치시면 키툴이라고 하는 설명이 뭐 어쩌고저쩌고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스가 걸려 있으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자바의 빈을 패스로 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픈 SSL은 안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PC에. 그래서 오픈 SSL, 뭐 리눅스나 뭐 이런 거 쓰면 오픈 SSL 많이 깔려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윈도우를 쓴다고 하면 오픈 SSL을 갖다가 PC에 직접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요걸 커맨드 창에서 딱 치시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키해시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키해시 값을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쳐가지고 한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키해시 값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여기 키 저장소 비밀번호를 이걸 물어볼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갖다 제가 디버그 키스토어를 썼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개발 단계에서는 디버그 키스토어를 쓰면 되고요. 나중에 릴리즈 할 때 릴리즈 키에 키스토어를 쓰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디버그 키스토어든 릴리즈 키스토어든 키 비밀번호를 물어보고요. 디버그 키스토어는 비밀번호 없습니다.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이거 안 물어보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물어보면 여기서 엔터 치면 그거에 대한 걸 만들어줘서 이렇게 키해시가 나오고요. 키해시 값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키해시 저장은 됐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돼요. 뭐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화면을 갖다가 다 입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리플레시 하고요. 그 다음에 앱 정보에 마이 앱에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 앱에 이렇게 등록돼가지고 나타날 겁니다. 마이 앱에 이렇게 앱이 등록돼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시보드에 가면요. 내 앱의 앱 아이디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내 앱의 앱 아이디가. 앱 아이디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팅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 키해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키해시가 안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하다가 뭐가 좀 잘못된 거니까요. 키해시를 등록하셔야 돼요. 다시 아까처럼 만들어서요. 키해시를 갖다 여기다 넣고 나서 저장을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변경사항 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샘플 앱을 갖다 돌려보시려면 여러분 샘플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요거에 들어가면 디벨로퍼 세팅이라고 있어요. 디벨로퍼 세팅 들어가면 샘플 앱이라고 하는 데다 여기다 키해시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키해시를 등록해 준 다음에 저장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을 불러와 가지고 돌리면 그럼 이제 샘플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요. 여러분들이 혼자 작업할 땐 상관없는데 페이스북에 여러 명이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명이. 그러면 이제 등록하는 거는 한 군데에다만 딱 등록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이 사람 따로 등록하고 이 사람 따로 등록하고 이 사람 따로 등록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 뭐 등록하는 거 따로 있고 이 사람 등록하는 거 따로 있고 이 사람 등록하는 거 따로 있으면 이거 앱 아이디 다 따로따로 만들어지니까 예, 그럼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 이제 메인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앱을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예, 여기다가 자기 정보를 등록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어떤 롤을 갖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예, 당연히 페이스북 친구가 맺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친구를 추가해줘요. 예, 이 사람들 개발자들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롤을 추가해 주는데요. 롤에 이제 여러분들 이 사람들 추가할 때 관리자, 즉 여기다가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관리자로 할 거냐, 아니면 개발자로 할 거냐, 테스터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같이 공동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주고 나서 뭐 하냐면 이 개발자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가 빌드한 거 올려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뭘 해야 되냐면 키에시 만들어서 키에시를 여기다 다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들의 계정으로는 테스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테스트할 수 있는 계정, 내가 만약 혼자 개발하는데 내 계정만 가지고 테스트하면 다른 데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테스트 계정을 갖다가 임시로 4개까지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에 들어가면요. 롤에다가 내가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테스트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 유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면 이제 테스트 계정들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하면요. 요게 이제 리퀘스트 해가지고 추가가 됐다고 오고요. 여기서 승인을 해야지 여기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만들면요. 얘는 프라이빗이에요. 퍼블릭으로 다른 사람들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퍼블릭으로 앱을 공개를 해줘야 돼요. 앱을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세팅에 가서 일단 컨택 이메일이라고 하는 걸 갖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스테이터스 앤 리뷰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그 공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여기 설정에 가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앤 리뷰에 가가지고요. 여기는 이 부분을 ye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를 yes를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기본 권한, 페이스북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권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메일 정보에 대한 그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유저 인포라든지 그 다음에 친구의 목록이라든지 이런 이제 몇 가지 기본 권한이 있는데요. 그 권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추가적인 권한, 예를 들면 여러분 글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추가적인 권한을 사용했을 때는요. 이걸 누르셔가지고요. 추가적인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권한을 승인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권한들을 획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을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설정하고 나서요, 이제 라이브러리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풀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요, 뭐 굳이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안 받고요. 빌드.그래드에 그 추가를 해주셔도 돼요. 예. 빌드.그래드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디펜던시에다가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미니멈 API SDK 버전이요. 15 이상으로 라이브러리가 미니멈 API 15 이상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15 이하 버전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는 15 이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이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은 네트워크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반드시 인터넷 퍼미션 이거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인터넷 퍼미션 지정을 안 하면 데이터를 못 갖고 와서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string.xml에다가 페이스북 앱 아이디를 갖다가 이런 페이스북 앱 아이디라고 하는 스트링 하나 정의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값으로 어떤 걸 하냐면 아까 앱 만들고 나면 오버뷰에 보면은 앱 정보에 보면 앱 아이디라고 하는 숫자 쭉 나온 거 있었죠. 그 정보를 갖다 스트링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든 거 갖다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다가 메타데이터로 앱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할 때 이렇게 페이스북 로그인 할 때 뜨는 화면이 있거든요. 아이디 뭐 패스워드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화면인데 얘가 뭐냐면 페이스북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액티비티.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다가요. 페이스북 액티비티라는 거를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글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뭘 쓰냐면 페이스북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내리거나 올릴 때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페이스북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하나 등록을 해주는데요. 뒤에 이제 페이스북 컨텐트 프로바이더 뒤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앱 아이디 있죠, 앱 아이디. 예, 앱 아이디가 붙은 형태로 해가지고 페이스북 컨텐트 프로바이더라는 걸 등록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맨 처음에 해줘야 되는 건 페이스북 SDK에 SDK 이니셜라이즈드 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액티비티에서 이루어져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마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작업을 해줍니다. 이 작업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로그인하고 나면 그 로그인 정보를 갖다가 쉐어드 프리퍼런스에 저장을 해놓는데 그 쉐어드 프리퍼런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갖고 와서 이전에 로그인했던 것을 복원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갖다 어디서 하냐면 여기 있는 SDK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여기서 해줘요. 그래서 이게 SDK 이니셜라이즈가 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API를 사용하면 이니셜라이즈 되지 않았다고 익셉션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build.gradle에는 미니멈 SDK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하는 얘가 이제 있는 레파지토리가 어디냐면 메이븐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자바 같은 경우는 제이센터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메이븐에 있기 때문에요. 레파지토리에 메이븐 레파지토리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메이븐 센트럴 해가지고 메이븐 레파지토리 추가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은 끝난 거고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는 이렇게 인터넷 퍼미션을 주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SDK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니까 마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등록해 주고요. 자, 메타데이터에다가 여기다가 페이스북 SDK의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이렇게 한 다음에 스트링으로 페이스북 앱 아이디라는 거 하나 만들어 거기다가 앱 아이디를 등록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하나를 추가해야 된다고 그랬죠. 액티비티 하나를 로그인하는 액티비티. 그래서 네임이 페이스북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액티비티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바이더가 하나 추가돼야 돼요. 프로바이더. 그래서 프로바이더 이름은 이렇게 되고요. 페이스북의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렇게 되고요. 자, 오소리티가 어떻게 되냐면 오소리티 이름이 이렇게 되는데 이 뒤에 여러분 앱 아이디 있죠? 앱 아이디가 이 뒤에 붙어야 돼요. 앱 아이디가. 그래서 이렇게 앱 아이디가 붙는 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티드 트루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트링에다가는 아까 앱 아이디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onCreate에서 페이스북 SDK에 SDK 이니셜라이즈 이렇게 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이제 SDK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페이스북 SDK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준비는 다 끝났고요. 실제 이제 페이스북 SDK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할 때요, 첫 번째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로그인 버튼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로그인 버튼은요, 페이스북 SDK에서 제공하는 로그인을 위한 위젯이에요, 위젯. 버튼을 상속받고 있고요. 이 버튼을 상속받아서 만들어 놓은 위젯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set read permission 또는 set publish permission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read permission이나 publish permission이라는 건 뭐냐면, 페이스북에 제공하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또는 페이스북에다 글을 막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읽어올 때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가 여기 친구 목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도 있고요. 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사진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를 가져올 때 그냥 내가 로그인만 하면 다 갖고 올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이 앱이 페이스북한테 나는 이런 권한을 이런 것들을 쓸 거야 라고 페이스북에 다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제 내가 이걸 쓸 거야 라고 하면 우선 뭐 해야 되면 사용자한테 보여줘야겠죠.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용자 보고 이 앱은요 이런 글을 쓴대요. 여기다가 사진을 올린대요. 또는 이 앱은요 당신이 올린 사진을 갖고 와서 가져온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승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 뭐냐면 퍼미션이라는 거예요. 퍼미션. 그래서 각각이 다 퍼미션을 하나씩 갖고 있고요. 그 퍼미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거 글에 접근하고 싶으면 이 퍼미션, 이거 여기 접근하고 싶으면 이 퍼미션, 여기 접근하고 싶으면 이 퍼미션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럼 퍼미션을 설정해 주는 게 뭐냐면 여기 set read permission, set publish permi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드는 내가 글을 읽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퍼블리시는 내가 글을 올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글이나 이런 컨텐츠를 올릴 때. 그래서 퍼미션을 설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로그인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럼 로그인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그인이 되고 로그인이 완료됐다, 어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레지스터 콜백이라는 걸 가지고 콜백을 등록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콜백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로그인 할 건데, 예, 로그인하고 나서 글을 갖다가 내가 게시할 거예요. 예, 글을 게시할 겁니다. 그럼 글을 갖다가 게시하는데 누구한테까지 이 글이 보이게 할 거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디언스라고 해요. 오디언스. 그래서 set default audience. 예, 그래서 뭐 아무도 못 보게 하겠다, 나만 보게 하겠다, 친구들 보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set audience라는 걸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et login behavior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 페이스북이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 웹브라우저를 이용해가지고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페이스북 앱 있죠. 페이스북 앱을 통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로그인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그게 이제 페이스북 앱을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SSO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를 띄워가지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폴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페이스북을 SSO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앞말에 있는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서 하겠다. 페이스북 앱을 이용해서 하겠다. 또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폴백, 다이얼로그를 띄우겠다. 나는 앱만 가지고 무조건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 버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프래그먼트, 서포트 프래그먼트를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요. 서포트 프래그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로그인 버튼에 또 어떤 스텝 프래그먼트 해가지고 서포트 프래그먼트를 여기다 설정을 해주시면 프래그먼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XML에다가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인 버튼을 배치를 하시면 돼요. 로그인 버튼을 배치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버튼을 배치한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 버튼을 사용할 건데, 로그인 버튼에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제 로그인 딱 버튼을 누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로그인 액티비티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제공하는 액티비티가 뜨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로그인이 될 거예요. 그럼 로그인 되고 나면 로그인 결과를 갖다가 여러분 액티비티가 받을 거잖아요. 그럼 이 결과 받은 걸 갖다 이제 누군가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 처리를 해주는 애가 뭐냐면 여기 콜백 매니저예요. 콜백 매니저.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려면요, 일단 콜백 매니저라는 걸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콜백 매니저 통해서 결과가 얻어오면 콜백 매니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콜백 매니저를 생성하는 방법은요, 콜백 매니저의 팩토리에 creat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저걸 통해서 이제 콜백 매니저를 얻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버튼에 register callback 할 때 이제 콜백 매니저를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콜백 매니저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액티비티에 onActivityResult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있잖아요. 이 메소드에서 콜백 매니저의 onActivityResult로 추려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콜백 매니저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register callback 해서 얘가 로그인 되면 이걸 통해서 알려줘 라고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콜백 매니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결과를 통보받기 위한 콜백을 갖다 이렇게 등록했어요. 페이스북 콜백 해서 콜백을 등록했습니다. 자, 등록하면 이제 석세스가 있고요, 에러가 있고요, 캔슬이 있어요. 주의하실 거는요, 이 석세스는요, 로그인이 안 돼 있다가 로그인이 되면 석세스예요. 뭐 로그인이 실패하면 에러겠죠? 근데 만약에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로그인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캔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넘겨받게 돼 있어요. 캔슬이라는 거로. 그래서 이제 반드시 로그인 돼 있다, 석세스만 로그인 성공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성공을 했는데 캔슬이 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미 로그인 돼 있는 상태 다시 로그인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콜백을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여기에요. onActivityResult라고 하는 곳에서요, 콜백 매니저에 onActivityResult 해가지고 이렇게 호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로그인이 성공하고 나서 그 결과를 받아도요, 이 액티비티가 그 로그인 결과 받은 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로그인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onActivityResult에 이 코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로그인 액티비티를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는 예제 코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자, 프래그먼트에 사용할 때는요,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로그인 버튼에 set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하나 추가해 주시면 돼요. set 프래그먼트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콜백 매니저에 onActivityResult 도출해야 돼요. 자, onActivityResult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죠. 프래그먼트에서는. 자, 액티비티에 있는 프래그먼트는 오케이.
이게 되죠. 그런데 프래그먼트의 차일드 프래그먼트는 이건 온 액티비티 리절트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이에요.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인 매니저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로그인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그인 매니저를 가지고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요. 일단 로그인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 로그인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액세스 토큰이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로그인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요. get current access token이라고 해서 액세스 토큰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이 액세스 토큰은 앞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죠. 로그인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페이스북부터 액세스 토큰이라는 거 갖고 오고 이거 가지고 내가 로그인된 사용 정보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된 사용자의 사용 정보가 뭐냐면 여기는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액세스 토큰 안에는요. get 토큰에서 토큰 값이라든지 이 토큰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토큰이 갖고 있는 퍼미션은 뭔지 뭐 이런 정보들을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제 액세스 토큰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액세스 토큰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추적할 수 있는데 그 정보를 추적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액세스 토큰 트래커라고 해요. 그래서 액세스 토큰 트래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성하면요. 액세스 토큰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냐면 on current access token changed라고 하는 이 API가 호출됩니다. 여기 이 API는요. 액세스 토큰이 로그인 돼 있는 상태에서 로그인 돼도 호출되고요. 로그인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로그인 돼도 호출되고요. 로그인 된 상태에서 로그아웃 돼도 호출됩니다. 자, 여러 가지 경우에 호출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로그인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이때는 로그인이 돼 있는 거예요. 이때는 로그인이 돼 있는 겁니다. 액세스 토큰을 얻어오는 방법이 직접 이렇게 커런트 액세스 토큰 이렇게 얻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얻어온 액세스 토큰이 널이면 로그아웃이고요. 널이 아니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그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내가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요. 이 값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변경될 때마다. 근데 이건 이제 더 이상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액티비티가 화면에 떠 있을 동안에는 변경되는 걸 받아야 돼요. 근데 액티비티가 만약에 화면에 사라지면 더 이상 받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 액세스 토큰 트래커를 스탑 트래킹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구동됐을 때 다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스타트 트래킹이라는 함수로 호출해가지고 다시 화면에 뜨면 다시 트래킹하고 화면 내려가면 멈추도록. 자, 맨 처음에 그냥 만들면 스타트 트래킹 무조건 됩니다. 자, 저렇게 해가지고 액세스 토큰이 내가 변경되거나 생성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성됐는지 아닌지 이런 정보들 또는 내가 로그인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액세스 토큰과 액세스 토큰 트래커를 이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토큰 트래커를 사용하는 방법이 액세스 토큰 트래커 이렇게 만들고요. 토큰 값이 널이면 로그인, 로그아웃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로그인 할 때 내가 이제 뭘 쓸 거냐면 앞에는 로그인 버튼이라는 걸 쓰는데요. 로그인 매니저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로그인 매니저는요, 어떤 것들 설정할 수 있냐면, set, default audience, 이건 앞에서 설명했죠. 로그인 버튼에서.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콜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콜백. 로그인한 결과를 얻기 위한 콜백을 등록할 수 있어요. 콜백을 등록할 때 똑같이 콜백 매니저라는 거하고 콜백하고 두 가지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는 4개의 여기 이제 함수들이 있어요. 로그인을 하는. 첫 번째는 내가 리드 퍼미션을 가지고 로그인 하겠다. 근데 어디서 하냐면 프래그먼트에서 하겠다. 또는 액티비티에서 하는데 리드 퍼미션을 갖고 하겠다. 또는 퍼블리시 퍼미션을 가져왔는데 프래그먼트에서 또는 퍼블리시 퍼미션을 갖고 왔는데 액티비티에서 하겠다. 그래서 4가지 방법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 로그아웃 할 수 있는 이런 API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콜백 매니저 얻어와야겠죠. 콜백 매니저는 어떻게 얻으냐면 get instance에서 이렇게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지서 콜백해서 콜백을 등록할 건데요. 앞에는 콜백 매니저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여기다 콜백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폴트 오디언스라든지 로그인 비헤비어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그인 결과는 여기는 콜백 매니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 할 때는 로그아웃 이렇게 추려주면 됩니다. 로그인 매니저에서 로그인을 이용하는 거 알아보면요. 콜백 매니저 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트래커를 해가지고 상태가 바뀌면 상태가 바뀐 거를 얻어오는 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액세스 토큰을 얻어와서 액세스 토큰이 널이 아니면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로그아웃 하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널이면 지금 로그아웃 돼 있는 상태니까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버튼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 트래커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변경될 때마다 로그인, 로그아웃 이름을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on activity result에서
콜백 매니저에서 이렇게 할 거고요. 액티비티가 종료되면 트래킹을 멈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로그인 버튼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북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환경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해시코드 생성해가지고 등록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SDK에서 SDK 이니셜라이즈 반드시 호출을 해주셔야지 SDK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그인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콜백 매니저라고 하는 거를 생성을 했고요. 콜백 매니저 생성한 거에서 온 액티비티 리절트를 호출해줘야지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로그인 매니저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수동 로그인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을 했었고요. 액세스 토큰 트래커라는 거 가지고 액세스 토큰 변경되는 거 감지해가지고 로그인 상태를 처리를 해보았습니다.